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 더운데 이렇게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이 4대강 보호 해체를 왜 반대하느냐, 4대강 보를 해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정부입니다. 맞습니까? 원전을 파괴하면 안 된다,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원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기어코 탈원전을 해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망가뜨리는 것은 국가를 파괴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4대강 보를, 멀쩡한 4대강 보를 굳이 해체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4대강 보가 16개가 있습니다. 한강에 3개, 금강에 2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낙동강에 8개, 이 16개 보가 있습니다. 강에 보를 만드는 것은 강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라서 비가 오면 물이 하루도 안 돼서 다 바다로 빠져나가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정비를 해서 4대강의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가뭄이 들어도 농사에 걱정 없고, 가뭄이 들어도 식수에 걱정이 없고, 가물이 들어도 용수에 걱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4대강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대강을 왜 정비를 했느냐, 4대강을 몇백 년 동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강의 바닥이 강 옆에 있는 동네나 논바닥보다가 바닥이 높습니다. 하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 바닥이 높으니까 강 바닥보다 낮은 옆에 마을로, 옆에 논밭으로 강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강을 정비하면서 강 바닥을 다 긁어냈습니다. 긁어내서 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무려 4대강 강 바닥에 긁어내는 흙과 모래가 남산, 서울의 남산을 5개를 만드는 정도의 4대강의 바닥을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강 바닥이 옆에 동네보다 낮도록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오면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물이 옆에 동네로 늘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홍수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을 막고 홍수를 막아서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4대강에 여름에 장만하고 태풍 와서 홍수 피해 났다, 이재민이 났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태풍 지나고 장마 지나서 수재 이연금 내봤습니까? 이렇게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나라가, 식수는 물론 용수할 것 없이
강에 물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러면 4대 강의 보를 왜 안 만들었냐? 4대 강의 보가 1300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물을 나무로 갖다 말뚝을 받고 모래, 자갈, 흙을 담아서 가만에 담아서 보를, 자연보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전부 조금씩 물을 보관한 보가 무려 4대 강에 1300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 강뿐만 아니라 강과 일반 작은 하천에 전부 해서 보가 한 3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유지해 놓았는데 이 강물을 완전히 빼버리고 4대 강이 있기 전에 그 또랑물, 썩은 물로 되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16개 보를 해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16개 보에 사는 주민들이 당장 보를 해체해버리면 물이 빠져버리고 여름에 장마지거나 태풍이 오면 다시 수재가 나고 완전히 4대 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반대하는 겁니다. 4대 강 보를 해체하면 안 된다. 전부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4대 강 보를 기어코 해체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여러분? 보의 주인인 주민들이, 보의 주인인, 강의 주인인 그 강물을 먹고 사는 농민들이 보를 해체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을 위해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보를 해체하는 이유가 자연성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대 강을 만들어 갖고 자연성을 회복해 놓은 겁니다. 자연성을 회복해 놓은 건데 뭘 또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회복하겠다는 거는 4대 강 이전에 옛날 또랑물로 썩은 하천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4대 강 하기 전에도 농사 짓고 살았지 않냐? 맞습니다. 4대 강 하기 전에 농사 짓는 농사가 100만원짜리 농사라면 4대 강 하고 난 다음에 농사는 1억짜리 농사입니다. 그러면 1억짜리 농사를 다시 100만원짜리 농사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연성 회복하려면 한강에 있는 다리, 한강 다리 없을 때도 사람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한강 다리 다 없애버리죠. 자연성 회복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매연 공기 오염 많이 나고 미세먼지 많이 나니까 자연성 회복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부산 시내 다니는 차들, 승용차들, 버스들 다 없애고 니아카 타고 자전거 타고 소 달구지 타고 다니면 그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발전하는 겁니다. 강도 4대 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나라가 더 발전합니다. 강은 바로 문명입니다. 강은 인간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강을, 이 문명을 파괴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게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나라는 발전해야 되는데 4대 강을 만들어서 비로소 선진국이 되고 문명나라가 됐는데 그걸 옛날로 되돌리겠다는 거니까 당신은 나라를 맡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관 목사님이 목에 피가 나도록 하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분야는 제가 전문에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4대강 하나만 놓고 보면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4대강 보를 해체하려면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전에 당신네들이 정권을 먼저 해체하라 이 말입니다. 왜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원전도 없애고 4대강 보도 없애고 다시 나라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니 당신에게는 더 이상 나라를 맡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그 말 같아요. 도저히 더 이상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라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연사님들이 말씀하겠지만은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치욕적인 나라입니다. 멀쩡하게 일본이 우리를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눈만 뜨면 미사일 쏴제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주권국가의 대통령답게 자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답게 뭔가 분명하게 당신 계속해서 미사일 쏘면 가만두지 않는다든지 뭐가 좀 제대로 나라를 지키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국가를 해체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랑문화 포럼의 인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이 나라가 외놈들에게 압제받고 신음할 때 이 나라를 해방시켜준 미국, 이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고 대한민국으로 해방시켜준 미국을 저 종북 자빨들이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은 36년 일제 압박에서 해방시켜줬고 6.25 남침 때에는 미군 수만 명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을 저 종북 자빨들이 미국을 배척한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뒷받침해 줬고 일본이 우리와 자유우방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전수해 줬고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되었는데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완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2년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난해에 싱가포르 회담으로 하여금 우리가 또 속아서 완전히 나라가 절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우셔서 내년 4월 15일 이 나라 총선, 이 총선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서 보수파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저 종불작발들을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할 수 있고 저 탄핵으로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연락해서 내년 총선에는 기필코 우리가 승리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세우자고 여러분 호소해 주십시오.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요, 지면은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파의 국회의원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창원 성산구처럼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대결로 우리가 형편없이 무너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무조건 각 지역별로 경선을 해서 우리가 단일 후보로서, 보수파의 단일 후보로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아이하 우리 조국 아이하 영원토 사랑하리라. 부산 시민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모인 것은 바로 1950년부터 3년간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거 아시죠? 6.25 전쟁이 나고 모두 쫓겨서 도망가고 피하고 피해서 이 부산을 찾았지요. 부산으로 다 피난 왔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셨지요. 지금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땡볕더위에도 여러분 모이셨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할 자신이 있지요. 제가 오늘 보니까 부산은 역시 뜨겁습니다. 부산은 역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6.25 때 왜 6.25가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한 해 전에 1949년 1년 전에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고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절대로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이지요. 문재인이 지금 현재 서울 용산에 있던 미군을 평택으로 다 내려보냈죠. 미군이 철수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이 최방에 있던 미군을 모두 뒤로 빼고 서울에 있던 미군을 다 뒤로 빼서 평택으로 경기도 제일 남쪽 충청도 쪽으로 내려보낸 사람, 이렇게 내려보낸 사람이 문재인 맞지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부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그 옆에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다 잡아넣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아시죠? 조국이 또 부산 사람이요. 이 노무현, 문재인, 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이 부산 출신 사람들, 이제 우리 부산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재인은 함경북도 함흥에서 6.25 때 피난 와서 배 타고 이 거제 왔다가 부산에 산 사람 맞지요? 그런데 문재인의 고향은 과연 이 거제인지 부산인지 저 북한의 함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저 김정은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부산에 뺏기지 않고 전쟁을 막으려면은 확실히 이 미국과 한국,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엔 묘지도 있는 부산에서 미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함께 가잡고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셔야지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부산 항구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든든했는데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은 싫었을 겁니다. 미국 잠수함이 왜 대한민국에 오느냐? 그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인데 우리 대한민국 오면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태극기를 지키려면 미국의 핵무기가 필요하지요. 김정은이의 핵무기를 막아내려면 미국의 핵무기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평화 이 가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문재인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조국이나 전부 이 주사파들, 김일성 사상 가진 사람, 아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처럼 신용복, 저 서울대학교 선배입니다. 그 사람 완전히 간첩죄로 대한민국을 폭동으로 뒤집어 엎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의 나라를 세우자고 간첩 통역당, 통일혁명당을 만들어서 바로 그 두목 3명은 사형되고, 그리고 바로 그 신용복이는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 동안 감옥 살았던 간첩 폭동 분자가 바로 신용복인데, 이 신용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폭동으로 뒤집어 엎자는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신용복의 사상은 바로 지하혁명당을 만들어서 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 아시죠?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홍콩 시위하는 거 아시죠? 홍콩이 바로 연방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 아래에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에 99년 동안 영국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영국의 자유를 누리던 홍콩, 그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잘 사는 홍콩, 이 홍콩이 바로 약속대로 99년 만에 중국 공산당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 약속입니다. 반환이 됐는데, 이렇게 중국 공산당으로 반환이 되고 난 다음에 홍콩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6명의 여인들, 이렇게 시진핑을 비판하는 책을 낸 사람 홍콩으로 계속, 홍콩에서 중국으로 잡아가고,
홍콩 사람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면 바로 그런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다 잡아서 이 홍콩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콩의 시위는 바로 공산당 아래서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는 것을 홍콩 시민들 74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홍콩 시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홍콩이 영국의 자유를 누리다가 중국 공산당 자기 조국으로 다시 99년 만에 돌아갔지만 지난 20년 동안 22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지위를 받아보니까 그 지배 아래서 도저히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홍콩의 평등도 없고 경제적인 발전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건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연방대가 되기 전에 김정은이와 문재인이 같이 헌법을 고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금 중국보다 더 자유롭고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자유한국당과 이 태극기가 해낸 거 맞죠? 그런데 이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가 적폐다, 박근혜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 외국에 박정희하고 돈을 300조 400조 숨겨놨다고 했는데 이런 자리 한 장이라도 찾아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가 부정부패 이런 자리 하나라도 했습니까? 제가 박근혜와 함께 국회의원 10년을 같이 했는데 박근혜보다도 더 깨끗한 국회의원 나와 있으면 여기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박근혜가 돈 이런 자리 하나라도 먹었으면 찾아오면은 그 돈 10배를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이도 잡아놓고 양승태 대법원장 잡아놓고 국가정보원장 간첩 잡는 데입니다.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장 4명을 잡아놓고 또 군대에서 간첩 잡는 국군 기무사령부 시켜버렸죠. 그리고 저 최전방에 있는 바로 군사부선 DMZ를 다 헐어버리고 NLL 저 서해안 동해안 NLL을 다 내줘가지고 지금 목선이 와도 잡을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서 배가 와도 잡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산 앞바다 대마도로부터 중국 공군기 그리고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한 거 아시죠?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공군 훈련을 하는데 그 넓고 넓은 중국과 또 러시아의 국경, 그 넓고 넓은 데 많이 두고 왜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 독도 상공을 침범하느냐?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영공이 짓밟히고 우리 땅을 다 북한에 내주는 이 문재인은 바로 여적죄로 여러분 잡아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부산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여적죄는 뭐 사형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사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이 나라 땅을 팔아먹고 이 나라 바다를 다 넘겨주고 적에게 넘겨주고 이 나라 하늘을 외국인들에게 중국, 러시아 이 공산당한테 다 밟히는 이런 대통령은 여러분 손으로 끌어내야 되겠죠?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는 특히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중국보다 더 잘 사는 거 맞지요?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모두 협조해야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살고 더 북한 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놈하고 죽창 들고 싸우자, 조국이하고 문재인 죽창으로 일본 놈하고 싸우자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 것은 일제시대 때 해야지. 74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일본 놈 죽창으로 찌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 놈 죽창으로 찌르면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제1교포만 60만이 넘습니다. 우리 제1교포 그 죽창으로 다 찌르면 우리가 손해지 누가 손해입니까? 일본의 경제와 일본의 기술과 일본의 외교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베하고 짝짝꿍 하는 거 보셨죠? 트럼프가 일본 가서 아베하고 로바다 야끼 먹고 골프 치고 스모 구경하고 전황 보고 이렇게 놀고 둘이가 짝짝꿍 찹쌀국인 거 보셨죠? 일본은 바로 세계에서 딱 하나,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천황이 항복한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의 관계입니다.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가 미국과 일본인데, 얼마나 요즘에 짝짝꿍 잘하고 있습니까? 바보라서 짝짝꿍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베가 역사 공부를 안 해서 짝짝꿍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 잘 살기 위해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 편에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사를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게 하려면 바로 미국과 철석 같은 한미 동맹을 지켜야죠. 일본하고 지내야 맞지요. 그런데 이 부산에 똑똑한 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산 출신의 문재인과 조국이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부산 시민이 직접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뽑아줬던 문재인이, 조국이, 이런 사람 다 끌어내려야죠. 자, 저와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주고 한미동맹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을 만들어준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치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중국 살고 북한보다 못 살던 이 나라를 한강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김일성이하고 싸우면서 일하자. 여러분, 싸우면서 일하자. 그래서 싸우자.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렇게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8월 15일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날, 문재인을 끝장내는 날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나라를 우선에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재인을 끝장내고 홍콩 시위보다도 더 많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8월 15일 날 서울에 모이시고 전국 곳곳에서
확실히 일어서서 대한민국 지켜주시죠. 자, 같이 한번 태극기 들고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